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미국의 재정 절벽이 오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네. 소비 쪽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한 것이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장님,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공개했습니다. 73.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2008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소비 심리는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치가 73이었는데요. 월가 예상보다 호전된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미국인들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라고 컨퍼런스 보드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소비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요? 네, 최근 월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가 되겠습니다. S&P 케이스실러의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주요 20개 도시의 9월달 주택 가격이 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망치가 2.95%였는데요. 예상보다 더욱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계절 조정을 반영했을 때 9월 주택 가격은 20개 도시 중에서 18곳에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노동시장 개선이라든가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소비 지표도 좋고 주택 지표도 좀 개선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조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소식 나왔네요. 네, 상무부가 10월 내구재 주문을 공개했습니다. 5월 이후에 최대치인 1.7% 증가한 것으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0.5% 감소였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호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0월 말에 미국 북동부 지역을 휩쓸었던 초대형 허리케인 샌드로 인해서 지역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도 지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재정 절벽 우려로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내구재 전문 지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미국이 재정 절벽에 닥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OECD는 재정 절벽을 피하지 못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대규모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OECD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 좀 잠깐 짚어주실까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이번 주에 다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앞서서 계속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든가 자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강경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고위 당국자의 발언처럼 양측의 의견을 좁히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우려가 참 주가 발목을 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죠? 예, 다행의 측면인데요. 이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매출 기대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 판매도 증가세를 전년 동기 대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치 좀 짚어주실까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를 연휴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을 뜻하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해서도 매출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BM 스마트 커머스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기업들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이 매출 증가의 주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도 매출 증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매출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그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예상보다 좋다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미소매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온라인 매출이 전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 매출 시즌의 초기 매출은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소매 매출의 증가세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기업들은 여전히 할인 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문 폭주에 대비해서 2만 명의 정규직 외에 5만 명의 임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쪽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소식이 유럽장에서 나왔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채를 조정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그룹과 IMF, ECB 등은 브뤼셀에서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 끝에 구제금융 3차분 437억 유로 규모를 내달 13일에 일시에 그리스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스는 지난 6월 지급 예정이던 구제금융이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3차분을 수혈받아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리스 회생을 위한 추가 조치가 또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리스의 회생을 위해서 유로존과 주요 당국자들이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부담은 오는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 이상 감축해지기로 합의가 됐고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가 단기 국채를 환매하고 새로 장기 국채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에 환매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하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는 10% 안팎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국가 채무 감축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GDP의 124%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120%에 비한다면 4%포인트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리스발 호재 때문이었을까요? 소폭이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자리 상승세로 부장님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0.22% 올랐는데 지수 5,8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요. 프랑스 증시가 0.03%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0.55% 올랐고요. 오늘 시장에는 영국의 GDP 성장률 데이터가 관심을 끄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를 기록했고요. 이는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같은 지표 발표 이후에 영국 경제의 더블 우려를 일단 벗어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프랑스 2위 주류 업체인 레미코 앵트로의 주가가 6.4% 올랐는데 시장 전망치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스케치 해주시죠. 네, 상품 가격은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좀 관망세가 대두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세는 금값은 시간의 거래에서 온수당 0.45% 빠졌습니다. 1741.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또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 선물은 0.52% 하락한 87.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 마감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3.7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OECD가 미국의 재정 절벽이 오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미국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